선물 시장에서 보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게 네. 천연가스다. 네. 절대 손대지 마라. 정말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네.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나 정해져 있는 음. 캐파에 정해져 있는 소비처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게 바뀌는 거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네. 하거든요. 지금도 지금 셰일가스라든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가스에 관련 것들은 굉장히 좀 높은 상태예요. 생산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었냐?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좀 기간 그러니까요. 길었었는데 가격은 급등락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천연가스를 트레이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웬만하면 천연가스는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하지 말라. 드리려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는 어떤 거 같나요? 유가는 굉장히 좀 심플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굉장히 심플할 것 같고요. 유가는 보통 경기의 거의 동행지표성으로 움직이는 네. 원자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의 각종 경계 지표는 선행 지표는 꺾이고 있지만 동행 지표는 안 꺾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지금 버티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오펙의 감산안이 저번에 발표가 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밝혔었죠. 우리 한 90달러 정도 희망가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0달러 선에서 큰일이 없게 되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기서 주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제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정책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네. 바뀌는 정책과 바뀌지 않은 정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가 그리고 구에너지 관련해서는 반드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액이 많이 들어가거나 혹은 세액 대책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게 된다면 유가에 대한 그 상방 압력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상방 압력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가 상황을 보게 되면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 뭘 건다고 했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횡재세? 네. 횡재세. 네. 저는 이게 왜 횡재세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고 수급에 맞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유가가 올랐었는데 이걸 횡재라고 하면서 횡재세를 걷는다. 횡재세. 네. 네. 이거 말 자체도 정말 좀 제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본주의의 미국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네, 저는 깜짝 놀랐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방 압력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공화당이 좀 의회를 장악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최근에 유가 하면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뭐 달러랑 묶어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급 사이드에서는 뭐 오펙이 계속해서 감산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확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은 좀 유가를 꼭지로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 어떤 정책세를 갖고 있었을까요? 멕시코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정을 발견하는데 다 금지시켰어요. 네. 하지마.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쌓였던 거죠. 계속적으로 쌓였던 겁니다. 근데 정책이 그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미세한 흐름이 바뀌다가 결국 바이든 시대 때 와서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네. 투자를 안 해서 유가가 올랐던 거지 여전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뽑아놓을 수 있는 원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첫 번째 꼭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유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중국의 코로나 다시 되돌리는 거. 네. 저는 이게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슈지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진핑과 누가 만났어요. 독일. 네. 네, 맞아요. 그분 만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 본 거는 백신을 외국인한테 개방한다. 그거 있었잖아요. 네.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뭐 저희 친구들도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라는 거는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백신도 많고 그런데 왜 지금 코로나를 못 풀었을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효과가 없는 것들을 지금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RNA 쪽 백신으로 바꾸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중국 특성상 반드시 해외 거랑 같이 들여오면서 우리 것도 같이 해본다.
선택은 니네들이 해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네,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죠. 네. 그 중국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외국 걸 선택을 하겠죠. 네. 예.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미리 뚫어놔야기 때문에 독일을 만난 거고 네. 독일의 회사가 파이자랑 협력한 바이오테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백신 관련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되면 저는 중국 개방이 매우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가 상방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당연히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분명히 만들어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의도를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가는 지금 상방 압력은 여러모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선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발 능력도 지금 부족한 게 아니다. 파면 나와요. 파면 나오는데 안 파는 것뿐입니다. 그 보통 유정을 파게 되면 땅굴을 이렇게 파잖아요. 파고서 옆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 파기만 하고 쉬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다시 가동이 되면 유가의 공급 압력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보게 되면 유가가 경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유가가 높아져가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확률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